네, 대박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또 이제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되면서 또 한 주가 이제 또 선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시작되면 금요일 날까지 시간이 금요일 날 와서 보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일단 저도 이번 주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한 주였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종목들이 잘 간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최근 영상 올리면은 조회수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댓글을 상당히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댓글 읽는 재미로 또 방송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좋아요, 구독 그것보다 이제 댓글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또 이제 그거 보면서 또 피드백하고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잖아요. 서로 좋기 때문에 우리 대박인들과 저는 이제 의리로 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댓글에 질문이 몇 가지 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요, 오늘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지수가 올라서 좋았다기보다는 이제 어제까지의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 편식을 하는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만 우르르 달라붙고 메타버스 찾기에만 이제 좀 집중이 된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메타버스 쪽은 좀 쉬어가고 대신에 이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좀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이렇게 쑥 골고루 좀 들어와 준 날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죠. 모든 투자자들이 해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앞으로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는 장 출발 전부터 이제 애플 이슈였죠. 애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AS 이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새롭게 나온 소식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애플과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이 이르면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내놓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익명의 또 관계자를 이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익명의 관계자. 이거는 시간이 지나 보면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너무 이제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블룸버그 보도도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거긴 한데, 근데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는 얘기를 또 지어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블룸버그라는 언론사 자체도 약간 신뢰할만 하니까요. 내용은 분명 있는 거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자율주행을 뒷받침할 프로세서 개발을 거의 대부분 마쳤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칩 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기차를 만들기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다시 초점을 맞춰서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근데 2025년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플카에 관련된 칩은 아이폰과 맥 등에 들어가는 애플 실리콘 개발팀이 설계를 했는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조율하는 작업까지 이미 마친 상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칩 개발에 있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는 부분이니까 금방 차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5년이나 7년 뒤로 잡았던 개발 일정을 앞당겨서 4년 뒤인 2025년에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한다라는 목표를 세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은 공식적으로 아무 이야기를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또는 주말 동안에 애플이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도 일단은 우리가 관건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보면 목표에 달성하게 되면 애플카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다. 그게 완전 자율주행이란 얘기죠. 차량 실내는 이런 특성에 맞춰서 설계될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나오니까 오전부터 바로 뛰쳐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바로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LG전자겠죠. LG전자 이번에 이제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죠. LG 마그나를 설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애플카와 관련돼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시장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LG전자가 먼저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가 급등이 나오기도 나왔지만 그래서 애플카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애플카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 시장에 또 테마가 분 게 자율주행 테마였습니다. 아까 이제 기사에도 보셨다시피 애플카는 그냥 전기차가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핸들하고 페달까지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이제 차를 출시를 한다라는 게
뭐 사실인지 아닐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죠. 어쨌든 블룸버그 보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거든요. 이제 전통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죠. 인포뱅크가 바닥권에서 바로 상한가로 치솟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뭐 KEC 이 종목도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20%대 이제 급등세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오늘 간만에 자율주행 테마가 오늘 시장의 강세였다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도 사실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종목이 이제 20% 이상 급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반절 정도는 또 피레침을 맞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테마가 사실 하루짜리 테마가 될지 다음 주에도 이 테마가 이어질지 이 부분은 이제 나오는 뉴스를 또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애플이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고, 애플이 입을 꼭 닫고 있거나 또는 아니다라고 이제 차라리 부인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관련주들이 다시 제자리 쭉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뭐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오늘 올랐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마감이 됐고, 그래도 13% 급등세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이 상당히 좀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또 이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 또 이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개를 해드리는 게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의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괜히 지금 이야기했다가 애플이 만약에 부인을 했는데 월요일날 또 혹시나 몰라서 따라잡으실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공개를 하기보다는요, 주말에 나오는 뉴스까지 다 보고 월요일날 또 시장의 테마가 계속 유지되는지도 보고, 월요일날 제가 먼저 급한 대로 만약에 이제 뭐 자율주행 테마를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여러분들께 이제 무료 문자 보내드리겠죠. 문자로 먼저 한번 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쏴드리는데 이제 문자 신청하신 분들은 문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문자를 아직 신청을 안 해서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 번호가 나오죠. 여기에 무료 문자 신청이라고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 동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등록이 돼서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대박이님들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자율주행 쪽 사야 된다 싶으면은 제가 그 찾은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문자, 그리고 장 끝나고 업로드 시킬 때 그 종목이 뭐였는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이 반신반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익명의 관계자였기 때문에, 애플이 직접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확인이 되면 그에 맞게끔 여러분들께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고 영상에 업로드도 시켜드릴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관심주들 있죠. 관심주들 리뷰를 좀 오늘 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몇 개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DB 하이텍인데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 한 차례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DB 하이텍. 그러면서 이제 DB 하이텍이 이제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보자. 실적이 너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공급망 이슈로 파운드리 가격이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됐었죠. 그리고 8인치 쪽, 그쪽이 이제 좀 심하다. 차량용 반도체도 8인치에 들어가거든요. 8인치 반도체 쪽이 이 공급 부족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제품 가격이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품 가격이 계속 인상하는 분위기예요. 내년 1분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가격을 상승시킬 거라고 하니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3분기 뚜껑 열어보니까 1,100억,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오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3,300억 그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이고, 다른 또 뭐 이제 대만의 8인치 또 파운드리 업체들이 있어요. 뭐 얘네들 뱅가드나 이런 애들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밸류를 이제 실적 대비해서 뭐 PE 한 23배 이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10배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근데 주가 워낙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뭔가 이제 추가로 코멘트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DB하이텍은 여전히 이미 급등이 나와버린 상황이고 전고점까지 주가 이미 올라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보유자 관점에서 더 들고 가셔도 된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관심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은 사실 잘 가는 종목들한테선 질문이 안 나와요.
DBI텍 한 번도 질문 받아본 적 없고요. 컴투스 한 번도 질문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 건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 중에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기술하고 ST팜인데, ST팜은 항상 코멘트를 해야 될 게 ST팜을 제일 많이 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대박이님들 중에서. 그래서 ST팜은 항상 이야기 해도 목마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기술이 그 GS건설 자회사인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리사이클링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기술 바닥권에서 오늘 거의 10% 가까이 또 급등세로 마감이 됐는데, 그냥 떨어질 때마다 말씀드렸죠. 기다리거나 더 사서 단가를 낮춰두면 된다. 내용이 좋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설비 들어갈 때 아예 턴키 방식으로 모든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아예 들어가서 라인 설비를 싹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시장이 바로 폐배터리 시장이잖아요.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나중에 이 전기차 배터리들 폐기 처분할 때는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이나 또는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기술은 이미 이런 이 폐배터리나 리사이클링 장비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거와 관련돼서 GS건설 자회사인 에네르마라는 회사의 이 리사이클링 사업에 필수 핵심 장비를 납품하기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상당히 대형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바닥권에서 딱 오늘 신호가 나온 모습이죠. 바닥권에서 한번 딱 튀어오른 모습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매수세가 여전히 메타버스로만 쏠린 현상이 나타나지만 않으면 이제 반등의 포인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오늘 뉴스는 없었는데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오면서 한 번에 이제 9만 원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자, ST팜에 관련돼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작년 12월에 12, 그러니까 12 찍은 거, 전환사채 찍은 거가 이제 가격이 작년 12월에 전환사채 가격이 이때죠. 이때다 보니까 이제 98,000원에서 찍었어요. 지금 가격이 그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리픽싱 되지 않을 거냐. 이제 작년 12월 11일 날 이제 아마 운용자금, 시설자금, 설비 투자 들어가야 되니까 1,100억을 이제 10일에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800억 이상이 증설자금으로 들어가고요. 200억은 이제 운용자금이다. 이렇게 10일에 찍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12월 11일 뭐 이전에 사야 되느냐, 뭐 이후에 사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또 우리 대박이님이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주가가 높이 올라갔을 때 사는 게 부담스러운 거지, 주가가 아래 떨어졌을 때, 바닥권에 있을 때 사는 게 왜 걱정이 되냐, 제가 거꾸로 반문을 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12 찍은 투자자들이 리픽싱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사실 이제 리픽싱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걸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어차피 1년 후부터 전환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인데 전환을 안 하겠죠. 그리고 리픽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가격에서 리픽싱을 한다고 해봐도 98,000원에서 리픽싱을 찍었다가 98,000원인데 지금 현재 9만 원이면 당연히 리픽싱을 해야죠. 그 투자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리픽싱을 하는데 그들은 수익인 경우에 12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ST팜 입장에서도 1,100억을 돈을 갚느니 12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주는 게 훨씬 개이득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픽싱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리픽싱은 안 된다라는 점, 그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리픽싱을 한다고 하면은 12월 달이 돼서인데 98,000원만 넘어가면은 리픽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걸 걱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질문 하신 우리 대박이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더 중요한 건 사실 ST팜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어떤 단편적인 이슈 있죠. 단편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 하루짜리 이슈나 아니면 뭐 수급에 관련된 짧은 이슈, 그런 게 사실 ST팜은 지금 당장에 올라갈 만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섹터 지금 화랑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 섹터는 다 같이 죽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메타버스 관련주로 사는 게 낫죠. 그리고 만약 뭐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 섹터가 강하다면 그쪽 섹터를 사는 게 맞고요. 어차피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는 종목이라면 단기적인 이슈는
어떤 이슈든 간에 다 무시해도 된다. 이 회사가 향후 1년 후 또는 2년 후가 지금 현재 상황보다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오히려 이 종목을 보유할 거냐 말 거냐 또는 더 살 거냐 말 거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모두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 또 좋은 정보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업로드 또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도 대박 나시는 우리 대박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바이.